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문장의 1형식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1형식부터 영어는 5형식까지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이 말은 영어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장들이 있겠지만 그 문장들은 5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1000문장을 줘도 5가지 형태로 바꿔서 그 공식에 맞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쭉 줄어들겠죠. 1000가지 문장을 5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게 되는 순간 영어는 꽤 많이 쉬워지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성적은 오르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형식은 1형식인데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 더 치타, 우리가 앞으로 더를 만나면 그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요, 품사를 그냥 형용사 취급하시면 돼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그냥 그 치타는 뭐하죠? runs, 달립니다. 어떻게? 매우 빠르게 달린다. 요런 문장이 이제 영어의 1형식인데, 한번 개념 체크부터 한번 가볼게요. 영어의 문장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1부터 5 형식입니다. 이제는 들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5가지 형식 중에 가장 간단한 문장인 몇 형식? 1형식을 배울 거다. 여기 밑줄 1형식의 특징은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주어랑 동사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문장을 봤는데 주어랑 동사만 있다. 그럼 뭐다? 1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세요. 문장의 1형식을 익혀라. 여기를 보면요, 1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1형식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주어와 동사만 있어야 돼. 주어랑 동사.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전 주어가 뭔지 모르는데요? 라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문장, 영어는 문장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위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를 이 위치에 갖다 쓰면 주어가 되고 어떠한 단어를 이 위치에 쓰면은 동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에서 얘네는 필요 있는 게 있었고 필요 없는 게 있었는데, 필요한 애들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이 위치, 4가지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인데,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 또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랑 대명사밖에 없다. 명사랑 대명사가 문장 맨 앞에 쓰였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주어라고 하고, 이 해석은요, 은는 이 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주어 뒤에 있는 자리인 동사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이 4개 중에 당연히 동사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있는 자리인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사 기준으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해석을 를, 에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어는요,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명사가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아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대명사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가 문장의 어떤 위치에 쓰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름이 바뀌고 해석도 달라진다. 요거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가볼게요. 그럼 1형식은 이 중에 뭐랑 뭐만 있는 거? 얘랑 얘만 있으면 1형식이 됩니다. 자, 할게요. 1형식은요, 주어, 즉 은는 이 가로 해석되는 애가 있고, 동사, 뭐뭐 다로 해석되는 애들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말고, 필수 네 가지 말고 불필요한데 쓰면은 문장의 뜻이 더욱 풍부해져 라고 했던 애들이 있죠. 부사, 전치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이 수식어의 종류는 선생님이 이미 써놨는데,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가 일형식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 지우자. 지우시면 돼요. 또는 부사가 붙을 수도 있는데, 부사의 역할을 뭐였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즉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도 뭐하자? 지우자. 얘네들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아이들은 아니니까 얘네를 지우면 진짜 필요한 애들만 남겠죠. 진짜 필요한 애들만 남겼는데 주어랑 동사밖에 없네? 그럼 몇 형식이야? 1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앞서서 예문으로 봤던 문장을 보면 더는 그라는 뜻의 형용사를 했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요.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네? 얘가 주어네. 앞으로 우리는 s를 주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치타가요, 뭐해요? 달려요. 뭐뭐한다, 달린다 라고 끝났으니까 v.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어떻게 달려요? 매우, fast, 빠르게 달려요. 그럼 이때 매우가 꾸며주는 게 뭔지 봤더니 매우 그 치타, 매우 달린다, 매우 빠르게. 얘가 꾸며주는 게 누가 제일 어울리냐 보니까 fast가 가장 어울리네요. 그러면 fast는 뭐 하느냐? 빠르게 그치다, 빠르게 달린다. 얘가 꾸며주는 건 달린다니까 동사 꾸며주네, 부사네. 그럼 베리는 부사 꾸며주네, 부사네. 즉 얘네는 필요 없는 애들이네. 다 지우고 보니까 남는 애들은 누구? 주어, 동사밖에 남지가 않는구나. 즉 얘가 몇 형식이구나? 1형식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은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석할 때. 해석 공식입니다. 1형식은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만 써주면 너무 간단한데 뭐가 끼어들 수 있다? 전명구나 부사 같은 게 끼어들 수 있다. 그럼 전명구나 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빠르게 지우자. 이게 끝입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볼게요. 대표적인 1형식 동사들 밑줄. 1형식은 생각보다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나라 말을 써봐서 알지만 주어랑 동사만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암기해 놓으면 얘네가 나왔네? 1형식이네 라는 걸 좀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외우세요. 얘도 테스트 봅니다. 첫 번째, go, 가다. I go, 나 갈게. 끝. come, 오다. you come, 너 왔네? 끝. arrive, 도착하다. I arrive, 나 도착했어. 끝. happen, 사건이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요. It happens, 그것은 일어났어. 끝. rise, 오르다. cry, 울다. smile, 웃다. sleep, 자다. 이런 애들은 그냥 얘네 자체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라서 모두 다 몇 형식 동사들? 1형식 동사들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네가 진짜로 1형식으로 쓰이는지 볼게요. The accident, 여기까지가 주어져. 왜? 해석은 그 사고가 은는이가로 끝났으면 얘가 뭐다? 주어다. 일어났다. 다로 끝난 뭐다? 얘가 동사다. 영어로 보면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가 일어났다. 몇 형식? 주어 동사만 있는 1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비가, 은는이 가네, 주어네. 멈췄다, 동사네.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네 하고 영어를 봤더니 the rain stopped, 비가 멈췄다. 얘도 몇 형식? 1형식입니다. 주어랑 동사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그 남자는 은는이가로 해석된다, 주어다. 사라졌다, 다로 해석된다, 동사네. 그럼 영어로 보면요, the man, 그 남자는요, disappeared, 사라졌다. disappear도 외워두세요. 1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남자는 사라졌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 몇 형식? 1형식이다. 됐나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하고, 1형식 대표적인 동사들은 뭐하자? 암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전치사 구의 개념을 알아야 영어가 조금 더 편해지는데,
전치사 구. 전치는 쌤이 말했지 저번에 앞에 위치하는 걸 전치라고 했고, 얘가 누구 앞에 위치한다고? 명사 앞에 위치한다까지 얘기했는데, 요 구가 뭐냐?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구는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더해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것을 구라고 해요. 즉 단어 플러스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 걔를 구라고 합니다. 근데 전명구는 전치사라는 단어 하나, 명사라는 단어 하나가 만나서 하나의 역할,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라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덩어리를 구라고 하고요. 근데 이 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전치사랑 명사랑 더해져서 만들었네. 그래서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개 이상 단어가 덩어리를 졌다 라고 표현하면 좀 편할 거예요. 2개 이상의 단어 덩어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냐? at이 어디 and 눈, 정오, 에 이렇게가 뜻 하나네? 근데 지금 단어가 1개, 2개, 2개 이상이네? 아, 그럼 얘가 구구나. 근데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구를 이뤘네? 전명구 또는 전치사 구라고 하시면 돼요. outside, 어디 밖에, 더 윈도우, 창문 밖에. 얘는 단어가 하나, 둘, 3개니까 2개 이상의 단어 덩어리니까 구라고 할 수 있겠죠. 전명구입니다. for, 뭐뭐 동안인데 a moment, 순간 동안, 즉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얘도 단어가 하나, 둘, 3개니까 전명구, 전치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 night, at 어디에, 언제, 밤에 라는 2덩어리 이상이니까 전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로직으로 on Monday, 언제, 월요일에 단어 몇 개? 2개 이상이네, 덩어리 졌네, 구네, 전명구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without은요, 뭐뭐 없이죠. 뭐 없이, 너 없이. 단어 몇 개? 1개, 2개.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져서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는 뭐 하자? 지우자. 왜 쓸 때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 주어네. 은는이가로 끝났으니까 sleep, 잡니다. 언제? 전치사 보이면요. 바로 괄호 여세요. 어디까지? 얘랑 짝꿍이 명사까지. at night. 언제? 밤에. 전치사 명사 단어 몇 개? 하나, 2개. 전명구네. 얘 뭐 하자? 지우자. 그럼 남는 거는 주어 동사밖에 없네. 얘 몇 형식? 1 형식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wonderful idea. wonderful이 뭐예요? 멋진. 멋진이나 훌륭한 이런 뜻이 있겠죠. 훌륭한 생각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occurred는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대표적인 1형식에서 쓰는 동사입니다. 얘도 동사죠. 훌륭한 아이디어는요. 발생했어요. 누구에게? to가 전치사니까 바로 뭐 열라고요? 괄호 여시면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의 전명 구. 얘 뭐하자? 지우자. 그럼 얘도 결국에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몇 형식이다? 1 형식이다. 그래서 영어는 쓸데없는 것들을 빠르게 지워야 뭐가 보인다? 형식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여기 밑줄. 의미에 주의해야 할 1형식 동사들.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가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쌤이 알려주는 의미로 쓰셔야 됩니다. 의미에 주의해야 할 1형식 동사들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얘네가 몇 형식으로 쓰일 때만? 1형식으로 쓰일 때, 즉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에서만 뜻이 바뀝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세요. matter, 중요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뜻은 사실 문제란 뜻이에요. 문제, matter. 근데 얘는 1형식의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애초에 문제는 동사가 아니죠.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1형식 동사에 matter이 들어갔다. 그럼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카운트. 카운트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무엇 무엇을 세다인데 얘가 1형식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면 요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무엇 무엇을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work는요 일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가 1형식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 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둘 다 넣어보고 더 알맞은 쪽으로 해석하세요. 둘 다 해석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도 해보고 일하다라고도 해보고 더 의미가 맞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두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무엇 무엇을 하다인데 얘가 1형식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하다, 적절하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pay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뜻이 무엇 무엇을 지불하다인데 1형식으로 쓸 때는 이 뜻이 아닌 이익이 된다, 나한테 혜택이 되다, 이익이 되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last는요 last가 1형식 동사 자리라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마지막의, 얘는 동사도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계속하다 또는 지속되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형식은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1형식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동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꼭 암기하시고, 또 1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조금 바뀌는, 의미가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 또한 어떻게 하자? 암기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 확인 체크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문장들의 1형식 동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자 했는데 우리 예문 바로 건너뛰고 들어갈게요. 이 해석도 다 옆에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요, 동사 앞은 다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새들은 주어죠. 생, 노래한, 다. 얘 밑줄 그으시면 되겠네요. 새들은 노래해요. 언제? 얘 전치사네. 전치사는 괄호 열고 얘랑 짝꿍이 명사까지 in the morning. 언제? 아침에. 그럼 전명구는 괄호로 묶어서 지워버리면 얘가 몇 형식? 1형식이 되겠네. 자, 두 번째, 쌤은요 주어네 studies, 공부합니다. for는 대표적인 전치사죠. 어디까지? 이그잼이라는 명사까지. 쌤은 공부해요. 뭐를 위해? 그 시험을 위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전명구 지우고 얘도 전명구 지우면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몇 형식? 1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age, 나이는요 여기 별표 doesn't matter,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봤지? 아까 1형식 동사일 때 matter은 중요하다 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앞에 doesn't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전치사네. 어디까지? 다음 명사까지. 전명구 in love, 사랑해서. 사랑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이다. 이러니까 형식을 잘 봐야 이런 애들의 해석이 정확해집니다. 4번, honesty, 정직함이죠. 정직함은요 will pay, 지불해. 뭘 지불해? 뒤에 보니까 in the end밖에 없는데 이때 pay는 밑줄. 얘가 1형식 동사로 쓰이면 뜻이 어떻게 되는데죠? 이익이 되다.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오면 잠깐 멈춘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외우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정직함은요 이익이 될 것이에요. 언제? in the end는요 하나의 전명구인데요, 그냥 외우세요. 결국에는 이란 뜻입니다. 정직하는 결국에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the great challenge. 챌린지가 도전, 과제라는 명사예요. 명사 라는 명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도전, 위대한 도전, 과제는요 lies, 놓여있대요. ahead가 어디 앞에라는 뭐였죠? 전치사였지. 전치사 만나면 뭐 하라고? 괄호 열고 닫으라고. 어디까지? 다음 명사까지. ahead in the future, 너의 미래 앞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 좀 해보면 lie 정리라고 해놨는데 이 lie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얘만 조금 써놓고 정리하고 갑시다. 얘가 3단 변화가 lie, lied, lied
이렇게 끈다면 얘 해석을요 거짓말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봐봐, 야 거짓말도 말을 적당히 바꿔야 사람이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꿔주는 거야. 여기서 한 번만. 근데 말을 계속 바꾸면 믿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바꾸지 않는 거지. 그래야 애들이 네 거짓말에 속을 거 아니야. 그치? 두 번째는 무엇을 놓다 두다 눕히다인데 이때도 lie를 씁니다. 현재형 때. 근데 얘가 과거가 되면요 laid로 바뀌어요. laid. 그리고 3단면에도 laid예요. laid.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너네가 아기를 눕혔다고 생각해봐. 아기를 눕혔는데 애가 조금 움직이긴 하겠지. 근데 막 애기가 미친 듯이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살짝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만 바뀌고 그 두 번째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요. lie, lay, laid인데 얘는 놓여있다, 눕다 라는 뜻인데요. 너네가 누웠다고 생각해봐. 누워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사방팔방 구르잖아. 그러면 모양이 어때? 계속 바뀌죠. 아, 난 누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거, 놓여있는 거는 모습이 계속 바뀌고 다른 걸 눕혀놓거나 거짓말하는 거는 적당히 말이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한 번만 변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는 이 문법 챌린지는 건너뛰고 문장 예시 한번 같이 볼게요. 고생했습니다.